하이 제콥의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 캠프원들 안녕하세요. 위니브의 웅입니다. 오늘은 챗GPT 제2원칙 모든 대화에는 상황과 맥락이 있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대화의 흐름과 대화의 목적, 대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챗GPT와의 대화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 GPT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원칙은 챗 GPT의 역할, 듣는 사람에 대한 역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를 잘 정하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할 때 말투와 회사 임원 보거나 중요한 미팅에서의 말투가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유튜버가 맛집 리뷰를 할 때와 맛집 평론가가 맛집 리뷰를 할 때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말투나 아니면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대화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주제 및 어조,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챗 GPT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살펴볼 텐데요. 챗 GPT 창을 여셔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메일 보내기를 해볼 텐데요.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에 있는 글들은 유튜브 하단에 설명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복사하셔서 실습하시면 더 원활하실 것 같고요. 이메일 보내기를 실습해 볼 텐데, 그냥 요청하는 거와 대화에 대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직원에게 쓰는 이메일을 샘플로 작성해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는 어떠한 상황인지 요청을 하는데요. 퇴직 후 감사의 이메일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간단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 담당자라는 챗GPT의 역할을 부여하고요. 두 번째로 듣는 사람, 회사 구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는 듣는 사람을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에 대한 감사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까보다 더 상세하게 이메일을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번에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챗GPT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이해했다는 건데요. 제목은 제품 구매에 대한 감사이고, 구매 담당자의 성함, 그리고 회사명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들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이메일도 적어 놓음으로써 조금 더 회사에서 보내는 이메일과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면서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습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았고요. 맥락이 없었을 때는 챗GPT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맥락을 요청하지만, 맥락을 더 정확하게 적었을 때는 챗GPT가 한 번에 자세하게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품 구매에 대한 감사 이메일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제품 상태 불량에 대한 사과의 이메일로 바꾸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게 작성하면서 이 맥락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상태에 대한 불량의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창의 상태만 변경해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이 되었는데요. 아까와는 달리 제품 상태 불량에 대한 사과 및 좋지 않네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내용도 사과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챗GPT는 맥락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했다면 아래에서는 사과에 대한 부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챗GPT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맥락을 중요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다음 실습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 내용은 리뷰 작성인데요. 요즘에 쇼핑몰이나 맛집 또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 리뷰를 꼭 작성을 해서 리워드를 얻거나 아니면 보상 같은 것들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리뷰를 처음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아직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챗GPT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샘플을 작성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 신발 물품에 대한 리뷰를 샘플로 작성해 달라고 간단하게 요청을 해보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챗GPT의 역할, 듣는 사람, 그리고 맥락에 대해서 리뷰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창을 여셔서 나이키 신발 물품 구매에 대한 리뷰를 샘플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리뷰에 대해서 에어맥스 27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리뷰로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청을 해도 이렇게 좋은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요청을 해봤을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여셔서 챗GPT의 역할을 쇼핑몰 리뷰 우수 체험단이라고 정하고, 다른 구매자들이란 듣는 사람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내 글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 그리고 물품명, 가격, 만족도 등을 적어달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건인지를 요청을 하는데요. 아까 요청을 했던 나이키 에어 맥스 270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만 봐도 아까의 리뷰와 다른 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같은 리뷰였는데, 지금은 정말 사람이 쓴 것과 같은 리뷰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품명과 가격, 만족도와 샘플도 실제로 본인이 신고 경험한 것들을 적은 것처럼 잘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챗GPT한테 역할과 듣는 사람, 맥락을 잘 제공을 하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습인데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도 듣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 등이 꽤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상황마다 쉽게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할 때 챗GPT에게 듣는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설명함으로써 어떠한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바꾸면 바꾸는 대로 설명들을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진지하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업무 설명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챗 GPT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간단하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챗 GPT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설명에 대해서 듣는 사람을 바꿔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챗GPT의 역할과 듣는 사람, 맥락에 대해서 같이 제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맥락을 추가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회사의 임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요점만,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에는 그냥 전반적인 서술형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대화형 서비스의 미래 등 다양한 사례들을 들면서 짧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료에게 설명하듯이 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료에게 설명하듯이 편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편하게 대화의 맥락을 바꿔서 아까 임원에게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문맥을 바꿔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린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최대한 순화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이메일에 대한 맥락을 바꿔보고 리뷰 작성에 대해서 더 정확한 설명을 요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을 바꿔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시들을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챗GPT에게 역할과 상황을 잘 설명하면 할수록 챗GPT는 더 정확하고 사람다운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챗GPT의 역할을 정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 및 무언가를 할 대상, 목표를 잘 정하면 그만큼 좋은 답변, 그리고 답변이 변경되는 것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투, 분위기,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챗GPT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에 맞게 답변을 잘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할과 전달 방식을 명확히 하면 챗GPT와 더 효과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생성형 AI와 더 가까워졌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